주질이 7분이 끝나서 마무리 발언을 안 드리면 제가 추가로 2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분에서 한 2분 정도를 더 드리는 시간에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국가적 혼란식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혼란적인 상황이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좀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자본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지금 1,450원대에 있는데 1,450원이면은 IMF 때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레고랜드 사태라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 위기 상황 때만 있었던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1월 달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트럼프 정부하고 당장 협상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정치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을 패싱하는 코리아 패싱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있고 국가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빨리 이 탄핵 국면이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탄핵 재판이 조기 종결되고 다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부가 빨리 들어서길 바란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언론 보도라든지 주변 분들하고 걱정하면서 나눈 말씀 뭐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핵 절차를 갖다가 빠르게 진행하는 것들이 그 사법부의 중요한 이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때 90일이 소요됐는데 그때는 이제 뭐 미르재단, 뭐 최순실, 뭐 뇌물 그래서 뇌물죄에 있어서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직권남용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뭐 외환 뭐 부분도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때도 90일 이내에는 끝났습니다. 3개월 내에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딱 두 개예요. 탄핵 내용이. 그 12.3 개헌과 이제 내란죄 두 가지만 이제 다루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걸 본다면은 보통 그 재판을 진행하신 경험상 보게 되게 되면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러게 되면 집중 심리를 하면은 90일보다 훨씬 좀 적은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특히 다른 국가 헌법기관이고 그다음에 피탄핵 소추인 측의 어떠한 보통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네네. 빨리 종교를 해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있으면 네. 재판의 진행상 충분히 집중 심리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제 4월 18일이 되게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때를 넘기기만 하게 되면 이제 현재의 6명에서 2명이 빠지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되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제 4월을 넘기려 한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 또 한독수 직무대행도 또 약간은 동조를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지명해야 되는데 시간 끌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국가적인 이미지나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좀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국회가 이제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 동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무대행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동의를 하게 되면 직무대행자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면 답변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저는 임명할 수 있다. 네, 근거는 뭡니까? 있습니다. 논거는?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그 제청을 수용해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오늘 이 청문회를 거쳐서 저를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임명 동의안 보낸 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헌법에서의 그런 달성하는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헌법재판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미 3인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끝내고 네. 아마
국회에 이제 곧 그 의결을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엔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에 비춰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역시 뭐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자도 얘기했듯이 대법관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국회에서 뭐 추천 의결이든 임명 동의 의결이든 하면 네. 직무대행자는 선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신 거죠. 그건 할 수 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 66조 2항에 되게 되면 헌법 수호 의무의 내용 중에 이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되는 의무도 있으니까 그것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해야 되는.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 다음 장을 좀 넘겨줘 보세요. 이게 많이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럼 이제 탄핵 재판을 신속하게 좀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먼저 이제 송달부터 안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이 송달을 안 받을 때는 어떻게 법원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송달은 기본적으로 법원, 탄핵 심판을 말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우리 법이 그러한 경우까지 예상해서 유치 송달 같은 보충 송달 방법이나 발송 송달 등 조치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충 송달, 유치 송달하고 그것도 안 받게 되게 되면 발송 송달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헌법재판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네, 재판기관의 책임하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럼 이제 변론도 집중해서 할 수가 있는데 뭐 일주일에 2번씩 뭐 한 대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탄핵 재판에서도.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뭐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될 사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제 선임한다 그러면서 시간 질질 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필요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가 있고 또 그에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거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증거 능력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공문서 형태고 또 진술의 하게 된 경위나 절차 같은 것이 엄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이제 우리 국방위원회라든가 또 뭐 법사위원회라든가 뭐 그 행정위원회라든가 행정안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이제 주요 그 내란에 종사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들을 그 국회에서 끌어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 체포조를 만들라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이런 이제 증언들을 다 했어요. 이런 증언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아마 법률상으로는 증거 능력이고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느냐 신빙성의 문제는 그러니까 신빙성의 문제는 뭐 둘째인데 어쨌든 다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엄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12.3 계엄에 대해서 12.3 계엄이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할 때 이제 하는 것들인데 대통령은 야당이 이제 뭐 예산을 삭감하고 뭐 탄핵 절차 같은 것들을 뭐 많이 진행을 했고 입법 폭주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체적 사안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담당할 후보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소위 말하는 포섭이 쉽게 되는 명확한 그 요건에 맞는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아니 그 대통령이 일단 주장하는 걸 갖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이 폭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이가 되는지. 단순히 그 부분 가지고는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시 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이 예정했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으로 쉽게 생각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예, 곽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